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편안한 접영을 하기 위해서는 몸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웨이브 형태가 필요합니다. 내려가지를 못하면 결국 몸이 나오는 출수 과정에서 팔과 다리에 힘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접영이 어려운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박자도 맞춰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힘으로만 하려면 빠르게 지치게 됩니다. 접영 초보도 어렵게 25m 완주가 가능하다고 해도 벽 터치하고 다시 돌아오는 50m 과정에서 고비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힐링 수영 채널에서 S자 물잡기, 새끼손가락으로 출수하기 등 접영을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글라이딩 과정에서 팔의 간격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웨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팔의 간격을 크게 벌리나요? 아니면 간격을 좁게 하나요? 접영을 천천히 오래가기 위해서는 팔의 간격을 좁혀야 합니다. 만약 속도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라면 간격은 조금씩 넓혀 나가야 하는데요. 접영을 배운 지 한 달 차, 체력을 아끼며 멀리 가는 접영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라이딩 과정에서 팔의 간격을 보면 어깨 넓이보다 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격이 좁을수록 물속에 들어가는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물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 간격을 좁히는 것이 무조건 답이겠네 라는 말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간격을 좁게 할 경우에는 어깨에 누적된 피로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의 간격을 비교적 넓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라이딩 길이를 제한하여 팔에 당기는 스트로크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몸이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긴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당겨 다시 물 밖으로 빠르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접영은 당길 때 속도가 나옵니다. 팔의 간격을 벌려 글라이딩 하는 것은 기 글라이딩을 제한하여 팔 당기는 데 중점을 더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접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간격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좁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접영을 직접 경험해보면 웨이브 과정에서 팔을 좁히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웨이브 하랴, 박자 맞추랴, 몸 나오랴, 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물속 팔꿈치를 구부려 효율적으로 물을 못 당기고 팔꿈치를 지금 편 채 많은 물을 당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팔이 동시에 물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물을 동시다발적으로 힘을 줘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겠죠. 그래서 접영은 천천히 체력을 아끼며 움직여야 좋은 자세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는 회원님 위태위태 보이는데요. 양 어깨가 물에 걸리면서 물의 저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우 힘들어 보여요. 지금 몸이 선천적으로 잘 뜨는 사람들이 오히려 접영을 할 때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접영을 뵐 때는 잘 뜨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접영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야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님 같은 경우 오히려 잘 뜨는 체질 때문에 물에 들어가기를 꽤나 힘들어합니다. 이럴 때는 머리를 조금 더 숙여 무게 중심을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하사표 방향이 아래보다 더 과감히 숙여주면 몸은 아래쪽으로 분명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정도에 따라 무게 중심은 달라지며 지금의 하사표 방향만큼 머리를 숙여주세요. 지금 팔이 물 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팔과 다리 힘만으로만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추진력 지금 전혀 없습니다. 몸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추진력을 할줄 알아야 이 접영을 할 때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몸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저병이 힘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내려갔다 올라오는 이런 물타기 연습을 반복하면 됩니다. 머리 위치에 따라 몸이 내려갈 수 있는 정도가 나올 것이며 팔과 머리를 또다시 조정하여 물 위로 쉽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저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라이딩 과정에서 팔 간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좁게 가져가면 어깨의 피로도를 줄이는 동시에 긴 글라이딩과 함께 스트로크 횟수를 줄여 체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팔 간격을 넓게 가져가면 글라이딩을 짧게 하여 팔을 바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어깨가 유연하지 않거나 저병의 자세가 불안정하다면 팔 간격을 좁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며,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봅니다. 몸이 물속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은 머리를 조금 더 과감하게 숙여 반드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몸이 내려가지를 못해 저절로 빠른 저병을 구사하는 것은 절대 좋은 자세의 저병이라 볼 수 없습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느리게 갈 때는 한없이 느리게 갈 수 있어야 되고, 빠르게 갈 때는 누구보다 속도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 실력자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실패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어떠한가요? 실패는 잠시뿐이고 현실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다 라는 말처럼 힘든 시간을 버티다 보면 반드시 밝은 내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전화위복의 기회는 찾아옵니다. 반복된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시련을 직시하고 정면 승부하면서 그 속에 나만의 강점을 반드시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상상을 반복하다 보면 도전 의식을 잃게 되는데요. 다양한 실패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여 작은 것부터 목표를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